작가 한강 맨부크상을 받았던 여자죠. 뉴욕타임스의 7일자로 미국이 전쟁을 언급할 때 한국은 몸서리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자, 한국 사람들은 말싸움이 전쟁이 될 거라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서 긴장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자기는 평화를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의 눈에는 태연히 보이는 한국의 내면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말했듯이 엊그제 긴장과 공포가 수십 년간 우리 내면을 파고들었고 대화 속에서도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한국인이 6.25 전쟁의 트라우마를 다 안고 살아가는 양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네티즌들의 의견이 쏟아졌는데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한국인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줘서 고맙다. 트럼프는 뭔가를 파괴할 줄만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다. 당신의 그런 가슴을 울리지만 김정은은 기회만 있으면 빚을 파괴할 것이다. 라는 비판도 있고 한국 전쟁은 대리전이었다는 한강의 평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었습니다. 자, 뉴욕타임스는 한강이 한국인들을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점을 다뤘다고 평가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요. 미국의 이런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나이브한 리버럴리스트, 진보적 자유주의자의 어떤 시각들은 그거는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요. 미국이 결론적으로는 한국에서 손을 떼고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말로 이어지는 시각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강이라는 작자가 나이도 지금 몇 살 되지 않은 사람이 이 한국 전쟁을 강대국 간의 대리전이라고 규정을 하고 최근에 한반도 긴장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불러일으키는 양 책임을 최초의 책임 유발자를 북한이 아닌 미국으로 선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벌어진 이 모든 문제들을요, 미국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결국 주사파들, 한국의 옛날에 전대협 한 총련에 있던 주사파들이 또 이석기류의 통진당 주사파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똑같은 논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요, 한국 전쟁은 이후 강대국들에 의해 한반도에서 벌어진 대리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국 전쟁 당시에 노건리 학살 사건을 예를 들어 미군이 남한 사람들을 위험 있는 인간으로 인식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어느 전쟁에서도요, 민간인이 희생되지 않은 역사적인 전쟁이 하나라도 있느냐. 전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간성이 파괴되는 상황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있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일들이 반드시 수반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더라도요, 또 더 나아가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영화를 보면요, 포로가 손을 드는데도 자기가 죽을까봐 공포심에서 그냥 포로에게 미군들이 무차별로 독일군 포로들을 죽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건 전쟁이라는 상황에서 벌어진 피치 못할 부분이고요. 월남전에서도 보면 미군이 숱한 월남의 양민을 학살했는데 그것은 베트콩과 양민 간의 구별이 되지 않는 속에서 나타난 진정한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도 그런 게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북한군과 중공군이 한국의 양민을 학살한 사례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라는 속에서 모든 것들이 법과 원칙, 무슨 제네바 협정에 따라서 신사적으로 스포츠 게임처럼 진행될 거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한강이라는 작자는요, 한국 전쟁 때 벌어진 그런 몇 가지 일들, 당시 우리 정부도 자익 사상을 가진 사람을 보도연맹입니까? 보도연맹. 그래서 불러서 일부는 선제적으로 죽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역사고 잘못된 일이지만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문제들인데요. 상대측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기본적인 반성조차도 하지 않고 한마디로 전쟁 유발의 책임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그 전쟁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덜쳐내서요. 미군이 마치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하면서 한국인들은 미국인을 싫어하는 것처럼 자기가 작가로서 명성이 있으면 있지 그걸 가지고 한마디로 한국 국민의 의식을 대변하는 양 이렇게 미국에서 파장을 불러일으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생각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평화가 아닌 어떠한 해결책도 의미가 없으며 승리라는 것은 비웃음거리이자 불가능한 텅 빈 슬로건임을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이 이번 사태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군사적 협박을 물리적으로 협박을 하는데 한국은 거기에서도 끝까지 평하고 그걸 갖다가 끊기 위해서 무슨 전쟁이 나거나 이런 거는 일체 원하지 않고 이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 전부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미국에 반대하는 양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 전쟁을 일으킨 북한의 침략이나 북한의 이 북핵 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요. 자, 청와대는 이 기고문을 뉴욕타임스에 올라온 당일 꼭 청와대 페이스북에 한국전쟁은 대리전이라는 문장이 포함된 기고문 일부 번역본과 기고문이 실린 뉴욕타임스 인터넷 주소를 게재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32번 평화를 언급한 것과 한 작가의 평화 언급이 일치하겠죠. 청와대는 한 작가는 평화가 아닌 다른 시나리오는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기고문에 대한 뉴욕타임즈 독자들의 댓글도 흥미롭다. 누군가 이 글의 원고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댓글까지도 소개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 한강의 글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북한의 침략이라는 단어를 희석시키고 대리전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책임을 없애버리는 것 자체는 이 글의 시작부터가 틀렸다는 겁니다. 전쟁의 트라우마가 북한의 침략에서 벌어졌는데 마치 북한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대리전, 이번에 북핵 미사일도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그리고 그걸 도발을 해서 비롯됐는데 그 책임을 묻지는 않고 그때와 똑같은 대리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 도쿄,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라는 북한의 협박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침묵하기는 청와대나 한강이 매일반이라서 두 사람이 서로 일맥상통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청와대는 대화와 평화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한강의 주장과 청와대 입장이 다르지 않아 기고문을 소개한 거라고 하면서요. 청와대는 한국 전쟁이 대리전이라는 부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브루스 커밍스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반드시 읽어야 하는 사회과학 서적, 솔직히 말하면 좌파 서적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 이름이 뭔가 하면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학자가 쓴 한국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이었지요. 자, 그 책은요. 6.25 전쟁을 원인을 두고 이것이 북한의 어떤 일방적인 침략이라 이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강대국 간의 대리전 양상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90년대 초에 소련의 정부가 무너지면서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다 까발려졌죠. 김일성이 모택동과 스탈린의 동의와 지원을 받고 사전에 짜고 일으킨 침략 전쟁이었다는 것이 나타났는데 지금 한강이 대리전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걸 희석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강은 이걸 글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썼는데요. 6.25가 대리전이 아니었고 침략전쟁이었고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이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도 이것이 강대국 간의 충돌이 아니라 북한의 자의에 의한 충돌이고 그 뒤에 북한을 스폰서하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강은 6.25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강대국 간의 대결에 의한 희생양인 양 한국을 묘사하고 있고 그 강대국의 가장 큰 책임을 미국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1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나는 피난민의 아들이었다. 평화가 유일한 해법이다 라고 하면서 6.25 전쟁을 내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25를 내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둘이가 쌍방이 싸운
니도 잘못했고 니도 잘못했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말을 여기에 담고 있어요. 대리전이라고 하는 것도 한마디로 미국의 책임이다라는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 이 단어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내전이라 하면 누가 먼저 침략을 해서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완전히 없애버리면서 둘 다 잘못했다라고 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내전이 아니라 북한이 침략을 해서 한국이 막기 위해서 방어전을 수행했는데 이것이 학문적으로 끝났는데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굳이 내전이라는 글을 쓰고 이러면서 또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라는 여자가 대리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글을 읽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지금 교민 중에 한 분이요, 제가 사무실을 다녀가셨는데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교민이에요. 정말로요, 이 나라는 대통령부터 대표하는 작가라는 사람들까지 사고관점이요, 북한을 그렇게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이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인가. 한국에서 대통령을 하지 말고 북한에 가서 대통령을 하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글을 쓰지 말고 북한에 가서 쓰라는 거예요. 왜 당신들이 마치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양 외부에다 대고 유엔에 가서 떠들고 뉴욕타임스에 글을 쓰느냐는 겁니다. 정말 이런 정도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국가를 장악하고 있고 한국을 대표해서 글을 쓴다면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고 나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말이 책임이고 트럼프는 말로만 합니다. 그 말을 하게끔 원인을 갖다가 유발해서 지속적으로 잊을만 하면 도발을 하는 김정은에 대해서는 강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나 전쟁 반대를 외치기 전에 이 모든 책임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있고 한국은 어떠한 방어수단도 없다라는 말을 한마디라도 하면서 평화와 전쟁 반대를 했다 말했다면 정말 우리가 이해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정말로 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요, 둘이 싸우면 둘 다 나쁜 놈입니까? 한 명이 먼저 죽이려고 사람을 달라드는데 패는데 상대가 맞고 있다가는 죽겠다 싶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게 그게 책임이 똑같은 겁니까? 상대가요, 가만히 있는 집에다가 계속 돌을 던져요. 유리창도 깨고요, 막 개한테도 던지고 합니다, 돌을. 그러면 주인이 너 그렇게 던지면 그냥 안 둔다, 고소하겠다, 너 손을 좀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둘이 똑같은 겁니까? 누가 책임이 먼저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작가나 대통령까지 된 사람도 지금 하지 못합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저는요, 나라가 망할 때는 진짜 개도 안 짖는다고요. 한강에 대해서 비판하는 언론도 별로 없어요.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다 뒤져봐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내전이라고 말을 썼는데 대해서도 제대로 비판한 언론이 없어요.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한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가 찬 나라입니다.